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데이트 폭력, 지금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원투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데이트 뒤에 폭력이라는 안 좋은 단어가 붙었습니다. 복합 명사가 됐는데 폭력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데이트는 사랑인데 폭력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데이트 폭력은 범죄일 수도 있겠죠? 자, 데이트 폭력은 과연 사랑일까요? 범죄일까요? 데이트 폭력의 모든 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례입니다. 2020년 6월에 서울 화곡동에서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을 당했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흉기로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는데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동거하던 관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구두로 경고시키고 경고한 다음에 가해자를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죠. 자, 그럼 데이트 폭력은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거 연인이나 현재의 연인 또는 이혼한 부부, 불륜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폭력 행위를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가하는 일체의 폭력 행위를 데이트 폭력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혼한 부부, 과거 연인, 불륜 남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데이트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데이트 폭력의 유행이나 징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징후가 나중에 대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5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감정적 언어적 폭력, 디지털 폭력, 각종 통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3가지는 보통 나와 있는데 디지털 폭력과 통쟁이는 잘 안 나오는데 이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신체 폭력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물리적 폭력입니다. 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목을 조은다. 상처가 남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한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나에게 던질 수도 있고 호응에 던질 수도 있고 겁을 주는 거죠. 성적 폭력입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스킨십을 강요한다. 마약이나 수면제나 체험제 등을 먹이고 잠든 사이에 또는 잠을 들게 한 상태에서 중간간 행위를 하기도 한다. 피임 도구를 못 쓰게 한다. 성관계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여성이 겪는 어려움, 임신이라든가 성병 감염 등에 대해서 내몰라라 한다. 나쁜 놈이죠. 무책임한 놈입니다. 감정적 언어적 폭력입니다. 화를 낼 것처럼 해서 데이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데이트 요청을 했는데 만약 거절하면 엄청나게 화를 낼 것처럼 미리 겁을 주는 거죠.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너는 내 연인이니까 네 연인과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네 내하고 잤잖아. 이렇게 소문을 일부러 퍼뜨려서 자기가 독점하려는 거죠.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외모나 성격을 일부러 비하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 자해하겠다고 협박한다. 내가 널 못 가지면 아무도 너를 갖지 못한다. 이 끝에 있는 2개 있죠. 이런 남자, 여자 만나면 골치 아프겠어요. 이거는 사랑을 넘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죠. 소유하려는 거죠. 나의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집착이 강한 사람, 화를 부릅니다. 디지털 폭력입니다. SNS상에 맺은 친구 관계 등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합니다. 누구냐, 왜 만나느냐, 왜 그런 문자를 주고받느냐,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계속해서 보낸다. 원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기를 강요한다. 니한테 보내라 한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대답이 늦으면 위협한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치 이번에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하고 매우 흡사하네요. 계정의 비밀번호나 패턴을 알아내려 하거나 몰래 열어보고 공유하기를 강요한다. 연인의 비밀번호, 패턴을 알아내려 한다. 관심을 갖는다. 훔쳐본다.
뭔가 디지털 폭력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통제입니다. 각종 연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친구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 미칩니다. 미치게 합니다. 환장하겠죠. 옷차림, 외모, 화장법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한다? 옷이 너무 야하다, 치마가 짧다, 가슴이 너무 두드러져 보인다, 화장이 너무 야하다, 술집 여자 같다, 눈썹이 왜 그리 진하냐,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면서 뭔가 이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거죠. 화려한 화장을 못하도록, 야한 옷을 입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 왜 만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일일이 캐물으면서 답변을 강요하는 거죠. 행동의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5가지 유형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 뭐냐? 크게 봤을 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나의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보는 거죠. 소유욕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질투심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질투심. 자, 소유욕과 과도한 질투심이 데이트 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폭력은,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약 10,000건 정도를 육박했는데 2018년도 말에 10,000건 육박했는데 10,000건 약간 넘었어요. 그런데 2020년 초에 벌써 20,000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과연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 는 탓도 있지만 그동안 신고를 안 하고 있던 암수 범죄가 표출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친밀한 관계고 사랑하니까 대체로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 정부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지원 대책, 보호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끙끙 앓던 연인들이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많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77%가 여성이고 그 여성 중에 61%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여성 중에 61%가 아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61%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대체로는 여자들이 많이 당하는데 가끔은 남자들이 여성의 어떤 그 손톱에 얼굴을 핥기거나 그런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이 더 많다. 가해자를 살펴봤더니 20, 30대가 60%, 40대가 20%입니다. 20, 30대, 40대가 합쳐서 80%를 차지하고 50대, 10대, 60대는 적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그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도 같이 동반해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미혼, 이혼 부부, 부적절한 관계의 남녀, 동성애자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합니다. 자, 동성애자라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죠? 한다는 뜻입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피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상습성, 지속성이 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한다. 왜? 매우 친하니까, 사랑하니까. 여자인 나의 잘못도 있으니까, 남자인 나의 잘못도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으니까. 증거 수집 잘 안 됩니다. 안 되거나 늦습니다. SNS, 카톡, 문자, 메시지,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제때 안 찍어놓습니다. 애인인데,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법 처리할 때 증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재범률이 76% 된다고 해요. 그것도 1년 이내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76% 알아두시고요. 폭력으로 인한, 데이트 폭력이라는 심리적 충격은 일반 폭력범죄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치명적이다. 왜? 믿던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 다음에 현행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법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은. 그리고 정식적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해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어려운 입장에 처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현행 처벌법규를 살펴보면 단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한데 벌금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상징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거. 폭행, 협박, 상해, 강간할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강제 동영상 촬영은 성폭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친하니까,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신고를 안 하거나 늦어서 증거 수집 안 돼서 신고가 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의 어떤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처벌복귀까지 살펴봤습니다. 데이트 폭력 2에서는 각종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책과 결론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